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때 일본에서 김치는 썩은 채소 더미, 마늘 냄새의 지옥이라 불렸다.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밀려나고 일부 일본인들은 냄새만 맡아도 코를 막았다. 발효의 과학은커녕 썩어가는 음식이라는 오명 속에서 김치는 한국인의 자부심이 아니라 혐오의 상징으로 비쳤다. 하지만 그 썩은 냄새 뒤에 숨겨진 힘을 일본은 몰랐고, 김치는 이제 일본 식탁의 왕좌를 차지하는 충격적인 내용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세 사토 마이코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전업주부입니다. 평소엔 도쿄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살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라주쿠까지 나왔어요. 이유는 K-드라마 때문에. 마이코는 작년부터 한국 드라마에 푹 빠졌어요. 처음엔 친구 추천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그녀의 일상은 한국 예능, K-드라마, K-팝으로 채워졌어요. 이제는 남편에게도 오빠라고 장난칠 만큼 한국 문화는 그녀의 작은 도피처가 되었어요. 이게 뭐지? 김치 팝업 스토어?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그 김치? 사실 오늘은 하라주쿠에 새로 생긴 한국 굿즈샵을 보러 왔는데요. 가는 길에 이 김치 팝업을 발견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그런데 뭔가 발길이 멈춰지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김치를 잘 몰랐어요. 마늘 냄새 강하고 매워서 일본 입맛에는 안 맞는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드라마에서 보면 주인공들이 김치를 그렇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심지어 생김치까지. 그걸 볼 때마다 궁금했어요. 대체 어떤 맛일까? 맛을 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김치였구나. 단순히 매운 맛이 아니었어요. 시큼하면서 깊고 입 안에 퍼지는 발효의 맛,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김치를 한 입 먹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 뭔가 울컥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 맛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드라마 속 한국인들이 식사할 때 왜 김치를 빠뜨리지 않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저기요, 이건 어떤 김치예요? 아, 신김치? 익을수록 맛이 깊어진다고요? 오, 그럼 저 김치찌개 할 땐 꼭 신김치 써야겠네요. 갑자기 김치찌개를 만들어 보고 싶어지네요. 저 레시피 같은 것도 혹시 있어요? 직원이 친절히 설명해주며 한국의 발효 방식, 김치의 종류 등을 알려주었어요. 사실 일본에서도 절임 채소는 많아요. 스케모노, 다쿠앙, 시바즈케. 하지만 이렇게 발효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건 처음이었어요. 신기했어요. 그냥 배추에 양념을 바른 게 아니라 시간과 정성, 기다림이 담긴 음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갑자기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저녁 가족들에게 김치찌개를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남편과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매워서 싫어할까? 아니면 좋아해줄까? 설레면서도 조금 걱정됐어요. 그날 도쿄 한복판에서 한 일본 주부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시작됐다. 김치라는 이름 아래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김치찌개 레시피를 검색하고 냉장고에 있는 돼지고기, 두부, 대파를 꺼내기 시작했죠. 처음 해보는 요리라 조금 긴장됐어요. 아이들이 매워서 못 먹으면 어쩌지? 남편은 김치 냄새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드디어 저녁 시간이 되었고 식탁에 김치찌개를 올렸어요. 남편은 의아한 얼굴로 냄비를 들여다보고 아이들은 맵지 않아? 하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막상 한 숟갈 떠서 먹은 남편이, 그리고 아이들이 동시에 눈을 크게 뜨며 맛있다 고 말했을 땐 정말 뿌듯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음식이라는 건 단순히 맛을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전하는 거구나. 한국 드라마에서 본 그 따뜻함, 정, 가족애가 바로 이 맛 속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김치 한 포기에서 그 모든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게 너무 놀랍고 감동적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다음엔 김치전을 해볼까? 김밥도 도전해볼까? 이야기하며 더 많은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하라주쿠에서의 그 작은 우연이 제 일상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였어요. 김치찌개가 대성공한 이후 저는 한국 식재료에 점점 관심이 생겼어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도쿄에 한국 식자재 마트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아침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그곳을 찾아갔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한국어로 쓰인 간판과 진열대가 펼쳐졌어요. 순간 마치 한국 여행을 온 듯한 기분이었어요. 마트 안엔 생각보다 일본 손님이 많았어요. 저처럼 K드라마, K푸드에 빠진 사람들인지 다들 익숙한 듯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신나서 온갖 재료를 장바구니에 담았죠. 오늘은 김치전, 내일은 떡볶이 계획만으로도 마음이 들떴어요. 거기서 우연히 오래전 친구 미나를 만났어요. 저와 달리 그녀는 한국 문화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미나는 제가 카트에 담은 김치를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에이, 마이코, 김치? 그거 냄새 심하지 않아? 그 순간 마음이 살짝 철렁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저는 미나에게 말했어요. 나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번 먹어보니까 완전 달라. 그냥 매운 게 아니야. 깊고 건강하고 진짜 맛있어.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던 미나도 결국 제 말에 설득되어 시식용 김치를 한 조각 집어 먹어봤어요. 그리고 그녀의 표정이 확 바뀌었죠. 의외로 맛있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새로운 문화를 전하는 매개체였어요. 나도 이렇게 변화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분명 마음을 열 수 있을 거야. 김치를 통해 한국의 정성과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 미나와 저는 한국 음식 이야기를 끝없이 나눴어요. 그래서 너는 김치찌개 말고 또 뭐 만들어 봤어? 떡볶이도 생각 중인데 좀 맵지 않을까? 그런 대화를 하며 웃고 떠들다 보니 평소보다 훨씬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생각해보면 김치 덕분에 친구와도 새롭게 연결될 수 있었던 거였어요. 며칠 뒤 우리 집에 미나 가족을 초대했어요. 김치전을 직접 만들어서 대접해보고 싶었거든요. 반죽에 신김치를 송송 썰어 넣고 달궈진 팬에 지글지글 부치기 시작하니 집안 가득 고소하고 새콤한 냄새가 퍼졌어요. 아이들도 남편도 미나 가족도 모두 감탄했어요. 이게 김치에서 나는 맛이야? 완전 맛있어. 그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일본식 요리만 해오던 제가 이제 한국 음식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다니. 그리고 그 음식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 그곳의 문화, 사람들의 마음까지 함께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김치 덕분에 내 세상이 조금 더 넓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식 하나가 나라를 알게 하고 친구들과 연결해주고 내 안의 편견을 깨트리게 만들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점점 더 한국 음식과 문화에 빠져들었어요. SNS에서 김치 관련 레시피 영상을 찾아보고 유튜브에서 한국 요리 유튜버들의 채널을 구독하기 시작했죠. 오이소박이, 백김치, 청국장 김치찌개. 생소한 이름들이지만 하나하나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급기야 저는 작은 노트를 만들어 내 김치 도전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김치 종류, 맛의 특징, 어떤 요리에 어울리는지, 일본식으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까지 하나하나 메모했죠. 그저 음식으로만 여겼던 김치가 이제는 문화로, 공부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엄마, 우리도 김치 담글 수 있어. 엄마, 다음엔 뭐 해볼 거야? 순간 저는 웃음이 터졌어요. 한 가정의 식탁에 아이들의 대화 속에까지 한국 문화가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신기했거든요. 남편은 웃으며 말했어요. 마이코, 이제 너 거의 한국 사람이네. 저도 웃으며 대답했죠. 응. 조만간 한국 가서 직접 김치도 배워올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이 농담인 줄 알았는데요. 며칠 뒤 저는 정말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어요. 김치의 본고장에서 진짜 김치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거든요. 나중엔 가족들도 그래, 다녀와서 더 맛있는 김치 요리해줘 라며 응원해줬어요. 그렇게 저의 한국 여행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보이는 한글 간판들, 친절한 안내 방송,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마치 드라마 속 장면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떨리고 설렜어요. 저는 전통시장 투어에 참여해서 김치 담그기 체험을 했어요. 양념을 배합하고 배추에 한 장 한 장 정성껏 바르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한국 아주머니들은 이건 손맛이 중요해요라며 웃으며 알려주셨죠. 저는 그때 느꼈어요. 아, 김치는 그냥 음식이 아니구나. 가족을 위한 마음, 정성이 다 담긴 결과물이구나. 함께 만든 김치를 상에 올려 먹는데 그 맛이 정말 달랐어요. 내가 직접 만든 김치라서일까? 아니면 한국 현지에서 먹어서일까 익숙했던 맛이 더 깊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마이코 씨, 한국 음식 잘 드시네요. 아주머니들이 웃으며 말해주실 때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녁이었어요. 혼자 식당에 들어갔는데 메뉴판은 한글뿐이고 직원분은 너무 빠르게 한국어로만 설명하시는 거예요. 저는 긴장해서 말도 못 꺼냈어요. 역시 나는 일본인이고 여기선 외국인일 뿐이구나. 순간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인 손님이 다가와서 일본어로 도와드릴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순간 울컥했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 겪은 두려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렸거든요. 덕분에 메뉴를 고르고 맛있는 김치찌개까지 주문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음식이 좋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김치의 발효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까지 깊어지는 그런 곳. 저는 한국이 더 좋아졌어요. 식당에서 돌아와 숙소 창가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밤, 반짝이는 불빛들, 낯선 듯 익숙한 거리 풍경, 그 모든 게 마음을 울렸어요. 나는 이제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구나. 이 나라에서 마음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있구나. 내일은 전주로 가서 김치박물관에 갈 예정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과서에서 배우던 한국의 발효 문화. 그 뿌리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다니 너무 설레요. 남편과 아이들에게 보여줄 사진도 많이 찍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전주에 도착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서 봤던 현대적인 모습과 전혀 다른 전통이 숨쉬는 거리였거든요. 한옥들, 전통 장독대, 직접 담근 김치를 전시한 박물관까지 마치 시간 여행을 온 느낌이었어요. 가이드분이 설명하셨어요.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계절과 사람, 시간이 함께 만든 예술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마음속에서 전율이 일었어요. 일본에도 발효 음식은 많지만 이렇게 강한 문화적 자부심을 가진 발효 음식은 처음 본 것 같았어요. 저는 느꼈어요. 김치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역사와 철학, 가족의 마음까지 담긴 상징이었어요. 그런 음식을 내가 이제야 알게 된 게 조금은 부끄러우면서도 앞으로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어요. 박물관을 보고 나온 후 저는 전주의 전통시장 골목을 걸었어요. 곳곳에서 김치 냄새가 퍼졌고 상인들은 지나가는 저에게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권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쑥스러웠지만 한 입, 두 입 맛보다 보니 금세 자연스러워졌어요. 깍두기, 열무김치, 파김치 이렇게 다양한 맛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네? 아주머니가 웃으며 건넨 말에 저는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이방인으로만 느껴졌던 내가 잠깐이지만 이곳의 일원이 된 느낌이랄까요. 음식이란 정말 신기해요. 언어도 국적도 넘어 마음을 이어주니까요. 이 김치들을 집에 가져가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와, 엄마가 한국에서 진짜 김치를 배워왔어. 그렇게 말하며 함께 먹는 순간을 상상하니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전주에서의 마지막 저녁, 저는 한옥마을 전망대에 올랐어요.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전주 시내를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얼굴을 조금은 알게 된 걸까? 단순히 드라마 속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끝, 입맛, 마음속에 담긴 한국을 조금은 느낀 것 같았어요. 이 여행은 제게 정말 특별했어요. 단순한 김치 여행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사랑하게 된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일본에 돌아가서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숙소로 돌아와서 오늘 산 김치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깍두기, 백김치, 파김치, 열무김치 모두 색도 다르고 냄새도 달랐어요. 신기하게도 그 안에서
저는 각기 다른 한국의 표정을 본 듯한 기분이었어요. 매운맛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새콤함, 달콤함, 아삭함, 깊은 감칠맛.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의 다채로운 매력들이 김치 안에 다 녹아있는 듯했어요. 한 점을 조심스레 입에 넣고 눈을 감았어요. 입 안에서 퍼지는 발효의 깊은 맛.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나는 지금까지 겉모습만 보고 한국을 단순히 매운 나라라고, 다소 강한 나라라고 생각해왔던 건 아닐까? 사실은 이렇게 부드럽고 다양하고 섬세한 맛도 있었는데,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하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웃으며 우리 마이코 이제 한국 문화 홍보대사네 라고 말했고, 아이들은 엄마 언제 돌아와? 우리도 김치 먹고 싶어 라며 눈을 반짝였어요.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내가 배우고 경험한 이 한국의 맛과 문화를 가족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가요. 짧은 여행이었지만 저에겐 너무나 큰 변화를 준 시간이었어요. 단순히 김치를 배우러 온 여정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문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정성을 배우러 온 여정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공항에서 잠시 멈춰 서서 크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공항 한가득 퍼지는 한국어 안내 방송, 한국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내 손안에 든 김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고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이제 김치를 단순한 음식으로 보지 않아요. 김치는 한국인의 마음, 가족을 향한 정성, 세월이 만든 깊이, 그리고 문화의 자부심이 담긴 상징이에요. 일본에 돌아가면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과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어요. 엄마, 김치 사왔어? 한국은 어땠어? 저는 웃으며 김치를 꺼내 보여줬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말했죠. 이건 그냥 배추에 양념한 게 아니야.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음식이야. 남편과 아이들은 처음엔 놀랐지만 곧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함께 맛을 보았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한식 파티를 열었어요. 김치찌개, 김치전, 그리고 한국에서 사온 각종 김치를 나눠 먹으며 웃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그 따뜻함을 우리 집 식탁 위에 전할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어요. 이제 우리 집 식탁에는 자연스럽게 김치가 올라오고 있어요. 아이들도 남편도 처음엔 낯설어하던 그 맛을 점점 좋아하게 되었죠. 때로는 밥 반찬으로, 때로는 간식처럼 김치전을 만들어 먹으면서 우리는 한국을 한 입씩 느끼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김치는 단순히 발효 음식이 아니에요. 한국인들의 삶, 정성, 계절, 기다림, 그리고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담긴 문화의 결정체예요. 그런 음식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된 지금의 나는 예전의 나보다 조금은 더 넓은 세상을 가진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한국에서 배운 이야기들을 블로그에 기록해보려 해요. 나처럼 한국을 잘 몰랐던 일본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언젠가 이 작은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기를 바라요. 김치 한 포기, 그 안에는 수백 년의 이야기와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마음이 일본까지, 그리고 전 세계로 전해지고 있어요. 한국, 그리고 김치여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 멋진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지금까지 김치를 사랑하게 된 일본 주부 마이코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는지요? 오늘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